안녕하세요. 차이연 박사의 심리TV 차이연입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화가 날 일이 굉장히 많죠. 직장 동료가 나하고 친한데 뒤에서는 내 뒷담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직장 상사가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할 때, 내 잘못이 아닌데 사과를 해야 될 때, 근데 직장에서는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다고 안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무시를 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내 잘못이 아닌데 나한테 뒤집어 씌울 때, 사실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못해서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그때 그 말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되게 속상해 하잖아요. 오늘은 화를 참기만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조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그때 그 말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되게 속상해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화가 났을 때 참는 것들이 반복되면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이 이유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내 감정을 계속해서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과 함께 공감 능력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자기 감정을 이해하는 만큼 상대방의 감정도 이해하거든요. 즉, 이 정서적인 이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입장에 대한 판단 능력이 결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세 번째가, 이 안에 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소를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어딘가에서는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네 번째, 일 때문에 능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감정 조절, 화를 참아야 하냐, 참지 말아야 하냐, 아주 전통적인 문제에서 화를 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감정 조절이나 분노 조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분노 조절은 화가 났을 때 잘 참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잘 참는 능력이 아닙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라는 것은 감정을 말 그대로 활용을 하는 능력을 말을 해요. 감정을 활용한다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감정을 이용하고 활용한다라는 건데요. 내가 꼭 필요한 순간에는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는 강의를 하러 가다 보면 전국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오늘도 익산을 다녀왔지만 광주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부산을 가기도 하고, 저쪽 김해를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국을 다니다 보면 사실 운전하는 게 한 주에 1000km 정도로 운전을 하고요. 그리고 한 달이면 5000km 운전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운전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직업을 제가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강의하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버리지 않고 잘 하기 위해선, 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감정 조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직장 가는 게 싫어라고 한번 딱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감정은 계속해서 증폭이 되면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우리의 인생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계속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 갈 때 힘들지만 즐겁게 출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할 때 드라마 몰아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즐거운 음악을 듣는다거나,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넷플릭스까지 결제를 한 적도 있었어요. 두 번째가 있어요. 감정을 활용한다라는 건 전략상 참아야 할 때 참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바로 집에서 주차를 하려고 앞으로 전진 갔다가 후진으로 들어오는 그 사이에 트럭 한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트럭 한 대가 지나갔겠지 생각을 하고 뒤를 보지 않고 오른쪽을 보지 않고 왼쪽만 본 거예요. 그래서 후진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 차가 가다 말고 택배차였는데 선 거예요. 서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주차하려고 뺐다가 넣는 사이에 차가 선 거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화가 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상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은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상황 파악을 해서 전후좌우라든지 아니면 진짜 이게 내가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참아야 되는 상황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은 났지만 일단 내려서 무슨 일인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먼저 섰다는 이유로 보험사를 부르거나 아니면 사고 처리를 했을 때 내가 귀책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이. 그러면 사고 처리를 하면 제가 좀 더 많이 물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정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전략상 지금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잘한 건가 짜증은 나지만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참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상 참아야 할 때 참는 것이 감정을 조절하거나 활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세 번째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전략상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감정 조절에서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가장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이분이 저하고는 친하게 지내면서 뒤에서는 우리 둘이서 이야기했었던 걸 왜곡해서 다르게 전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뒷담화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었고요. 누구나 뒷담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뒷담화 때문에 화가 났다기보다 이 사람 때문에 본래 친했었던 사람하고 관계를 끊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굉장히 속이 상했었는데 이 분한테 그냥 무작정 화가 난다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 바람직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컴다운을 하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3주 뒤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직접 물어봤냐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을 반성을 한다면 앞으로 관계를 더 유지할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정이 욱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을 정도의 상태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만났어요.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언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언니는 왜 그렇게 전달을 하셔서 나하고 그분하고 관계를 끊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괜찮은 사람은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을 때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그게 중요한지 몰랐지. 난 그렇게 전달하려고 전달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 이해한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탓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과할 줄 모르는 줄을 알았는데 잘못한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화를 낸 것처럼 목소리를 키우고 그러면서 호통을 쳤어요. 언니가 그렇게 알고 했든 모르고 했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탓으로 돌려서 관계를 끊게 만들었다면 그건 네 잘못이다. 그러면서 일부러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꼬리를 팍 내리더니 미안해. 이렇게 될지 몰랐어. 전략적으로 화를 내는 것도 필요하죠.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네 번째. 우리가 화가 났다고 해서 다 화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직장 같은 때에서는 내가 얘기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전략상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참아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거든요.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때는요. 해소를 해야 된다면 혼자 풀어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가 분노가 사실 에너지예요. 분출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마다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운동을 좀 잘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방법 중에 운동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내 에너지를 빼내는 것에 이 운동처럼 또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10년 만났었던, 사귀었던 남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10년 만에 헤어졌답니다. 결혼할 줄 알았는데 헤어졌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달에 딴 여자랑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분명히 뭐 뒤에 비하인드 사연이 있겠죠. 근데 이 여자는 사실 되게 화가 났을 텐데, 이 친구는 굉장히 화가 났을 텐데, 뭐,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깽판을 놓는다거나 애를 안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남는 시간에, 매일 만났었던 그 남는 시간에 가서 운동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노를 이 운동으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기분이 다운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러 갈 때는요. 굉장히 즐거운 음악을 듣습니다. 힙합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댄스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너무 이 흥이 올라서 너무 방방 떠 있으면요. 일부러 발라드라든지 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음악을 듣기도 해요. 이렇게 외부의 요소를 활용을 해서 내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으면서 할 말을 다 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도 감정 조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순간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적 최근에 경험한 사건인데요. 저희 사무실이 강남에 있었다가 강남에서 이제 빼고, 협업을 하는 다른 파트너들하고 함께 사무실을 사용을 하기로 하고 그 사무실에다가 저희 직원을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직원 일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딱 갔는데요. 가서 같이 협업을 하는 말 그대로 파트너예요, 파트너. 다 각자 작은 회사들을 갖고 있는 대표들입니다. 이 대표 중에 한 명이 나이가 65세가 아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분을 딱 보더니, 아이고, 차 대표가 오니까 우리 사무실이 환해지네. 우리, 노래방 가가지고, 우리 브루스 한번 땡겨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관계의 선을 어디까지 들 수 있는가 툭툭 건드려 봅니다. 그래서 툭 건드렸을 때 상대방이 그냥 그대로 수긍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 더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합니다. 이 관계의 선을 자꾸 침범을 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내 서열의 아래로 둘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신고합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 만났습니다. 두 번째 다시 사무실을 갔는데 이 파트너, 이 나이 많으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아이고, 차 대표 우리 사무실에 오니까 너무 좋네. 우리 노래방 가서 브루스는 못 치더라도 손은 잡아야지.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웃으면서 신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신고합니다. 다산콜센터 120으로요. 그래서 농담을 했어요. 이렇게 농담을 한 3번 정도만 적절하게 쳐내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직장 상사에도 먹히느냐고요? 직장 상사한테도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온 거예요. 미팅이 있어서 미팅을 가야 되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스캔을 했죠,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 누구지? 나 반말할 정도로 친한 사람인데 내가 전화번호 저장을 안 했다면 신뢰될까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빠르게 스캔을 했는데 짚히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오늘 그날 미팅을 하러 가려고 했었던 그 만나는 당사자 한 3번 정도 봤었던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 나이가 한 50쯤 됐나 봐요. 저보다 좀 많은 나이 많은 사람인데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무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순간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미팅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도 반말을 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다음에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서 누구니, 뭐 어디니 이렇게 반말하면 실례하지만 누구신데 반말하세요 라고 할 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말할 걸.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때 그 말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만의 다이어리나 나만의 머릿속에 노트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이렇게 대처를 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고 내가 할 말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를 참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도 올 수도 있고요. 무기력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서 감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감정을 잘 활용을 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